정말 충격적인 최신 소식으로 오늘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계의 판도가 그냥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시아의 맹주로 군림하던 일본이 추락하고 그 자리를 대한민국이 차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순위 발표가 아니죠. 그렇죠. 지금 세계 질서가 어떻게, 얼마나 살벌하게 재편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브스가 예측한 2020년 세계 강대국 순위, 여기서 대한민국이 일본과 프랑스를 제치고 무려 6위에 올랐습니다. 70년 전 잿더미 위에서 일어난 나라가 말이죠. 그러니까요. 대체 어떻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런 강국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순위가 의미하는 것, 그리고 각 나라가 숨기고 있는 진짜 힘과 그 치명적인 약점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의 핵심은 바로 변화입니다. 과거의 강대국 공식이 깨지고 기술, 문화, 그리고 군사력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힘의 균형을 바꾸고 있거든요. 특히 대한민국이 어떻게 6위라는 자리에 올랐는지, 네, 그 원동력은 무엇이고 또 우리 위에 버티고 있는 저 5강대국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 순위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부터 짚어보죠. 바로 일본의 추락입니다. 8위까지 밀려났죠. 한때 미국을 위협했던 경제대국 일본이 8위라니 잃어버린 30년이라고들 하는데 한 칼럼에서는 이걸 썩어가는 30년에 가깝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표현이 정말 정확합니다. 일본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썩어간다니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요. 물론 일본의 저력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기초 기술력, 소부장이라고 하죠. 네, 소재, 부품, 장비. 네, 노벨상 수상자 수도 많고 도요타나 소니 같은 글로벌 기업도 여전히 건재하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다 과거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미래 동력이 없어요. 미래 동력의 부재. 네, 압도적인 국가 부채, 심각한 고령화, 그리고 사회 전체에 퍼진 그 무기력함, 디지털 시대에 여전히 도장이랑 팩스를 고집하는 아날로그 문화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병든 거인. 딱 그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주춤하는 사이에 다른 나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힘을 키웠습니다. 12위 이스라엘과 9위 사우디아라비아를 보면 국가의 크기가 힘의 전부는 아니라는 게 명확해 보여요. 그렇죠. 두 나라는 생존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이스라엘은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군사기술 강국입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환경 때문에 국가 자체가 거대한 군사연구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USB야 방화벽 기술도 군사기술에서 시작됐다는 게 참 놀랍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모사드의 정보력, 아이언돔의 방어기술력, 그리고 최대 200기로 추정되는 비공식 핵무기까지. 작지만 건드리면 특에 다친다는 걸 보여주는 전형이네요. 네,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돈으로 모든 걸 사는 나라죠. 돈의 힘. 네, GDP 1조 달러를 넘는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네옴시티 같은 상상 초월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잖아요. 전 세계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죠, 지금. 그렇죠. 석유 이후 시대를 준비하면서 중동의 맹주를 넘어서 세계 경제의 큰 손으로 부상한 겁니다. 자, 이제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바로 뒤 7위에 프랑스가 있습니다. 보통 예술과 낭만의 나라 이런 이미지인데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프랑스의 본질은 유럽에서 가장 호전적인 전투 국가입니다. 전투 국가요? 네, 유럽 연합 내에서 유일하게 핵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독자적인 핵 전력을 갖췄습니다. 미국 없이 우리 힘으로 유럽을 지킨다는 드골주의가 뼈대에 있거든요. 그런 자존심이 있군요. 여기에 루이비통, 샤넬 같은 명품 산업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돈, 즉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가 결합된 게 바로 프랑스의 힘입니다. 하지만 고민도 있다고요? 심각한 이민자 문제와 저성장이라는 고민을 안고 있죠. 그리고 5위 독일. 잠자는 사자가 깨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건 유럽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아시다시피 독일은 두 차례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라는 죄책감 때문에 수십 년간 스스로 군사력을 억제해왔습니다. 그렇죠. 거의 봉인 수준이었죠. 그런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그 봉인을 풀어버렸어요.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재무장을 선언한 겁니다. 와, 벤츠, BMW 같은 세계 최강의 제조업 기반에 유럽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경제력, 여기에 군사력까지 더해진다는 거잖아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기술력 1위, 경제력 4위인 독일이 언제든 최상위권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기에 5위로 평가된 겁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6위 대한민국입니다.
잿더미 위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외국인들이 한국의 힘을 속도와 도끼라고 표현한다던데 정확합니다. 한국의 힘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기술 경제력이겠죠. 물론이죠. 21세기의 석유라고 불리는 반도체 시장을 삼성과 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잖아요. 이제 반도체 없이는 세상이 안 돌아가니까요. 맞습니다. 여기에 배터리, 전기차, 조선업까지 미래 핵심 산업을 모두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 놀랍습니다. 방위산업, K방산. 이게 정말 대단하죠. 과거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한국 무기를 이제는 폴란드, 호주, 이집트 같은 나라들이 줄을 서서 사갑니다. 단순히 가성비 때문이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죠. 압도적인 성능과 즉각적인 생산 능력 때문입니다. 휴전국가 특성상 24시간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생산 능력과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기술력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순도치인 줄 알았더니 이빨에 숨긴 호랑이였다. 이 평가가 딱 맞네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바로 문화적 매력, 소프트 파워입니다. BTS, 오징어 게임, 기생충. 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 표준이 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힘의 조화가 6이라는 결과를 만든 겁니다. 정말 가슴 벅찬 성과입니다. 하지만 우리 위에는 여전히 5개의 괴물이 있습니다. 간단히 짚어보죠. 4위 영국. 영국이요? 네, 제조업은 무너졌지만 런던 금융과 더시티를 통해 세계에 돈을 쥐고 있고 MI6의 정보력과 영영방이라는 보이지 않는 제국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합니다. 3위는 러시아군요. 경제 규모는 우리랑 비슷한데 막대한 자원과 미국보다 많은 약 6,000개 핵무기, 이 두 가지가 러시아를 3위에 올려놓은 거죠. 그리고 2위 중국, 1위는 당연히 미국이고요. 중국은 14억 인구라는 압도적인 규모를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약점이 뚜렷하죠. 부동산 거품이라든지 청년 실업률 같은. 1위 미국은 정말 천조국이라는 별명 그대로 넘사벽이네요. 그렇죠. GDP, 군사력, 달러, 애플, 구글, 에너지 자립까지 약점이 없는 완전체에 가깝습니다. 듣고 보니 거의 좌절감이 느껴질 정도인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2040년 한국이 G3까지 갈 수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미래 강대국의 조건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바뀐다고요? 네, 과거의 인구, 영토, 자원이 아니라 미래는 AI, 반도체, 에너지 기술이 핵심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진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더 명확해지겠네요. 그렇죠. 일본은 디지털 전환에 실패했고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막혔고 유럽은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10년 뒤 전 세계 모든 시스템이 AI로 돌아가고 전기차로 움직일 때 그 핵심 부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가 공급한다면 세상에. 한국은 단순 강대국을 넘어 세계 운영체제, OS 같은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가슴 웅장해지는 미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바로 저출산입니다. 네,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수준의 인구 위기. 이 모든 장밋빛 미래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이죠. 사람이 없으면 공장도 군대도 유지될 수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가장 화려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IMF를 극복한 DNA로 이 위기 또한 해결해낼 거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로봇 기술과 이민 정책 등으로 해결해낼 것이라는 기대도 분명 존재하죠.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린 문제일 겁니다. 오늘 분석을 해보니 2가지 메시지가 남습니다. 첫째, 쫄지 마라. 우리는 이미 월드 클래스다. 그렇죠. 그리고 둘째, 방심하지 마라. 일본처럼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다. 지금의 6이라는 성적표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피땀으로 이뤄낸 선물입니다. 이걸 지키고 더 위로 올라가는 건 이제 우리 세대의 몫이겠네요. 그리고 이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경제, 군사, 기술이라는 강대국의 하드웨어를 갖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에 걸맞은 소프트웨어는 준비되었을까요? 이 막강한 힘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갈 사회적 통합, 정치적 성숙함, 그리고 장기적인 국가 비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일 것입니다.